안녕하세요. 캐스트 소프트웨어의 손예지 부장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소개하고 윈도우 환경에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설치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쉐어플렉스 매니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플렉스 매니저는 웹 기반의 GUI를 통해서 쉐어플렉스의 복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자가 웹 화면을 통해 쉐어플렉스를 운영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그래픽 화면을 제공하는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그럼 먼저 쉐어플렉스 매니저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쉐어플렉스 매니저의 버전은 3.0으로 2018년에 퀘스트의 포그라이트 서버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쉐어플렉스 매니저는 쉐어플렉스가 데이터를 복제하는 상태 정보를 가져와 포그라이트 서버에 보관하며 운영자는 이를 통해 쉐어플렉스가 추출하고 전송하며 적지 않은 모든 프로세스의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자가 주로 사용하는 쉐어플렉스의 명령과 파라미터 설정 등의 작업 등을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통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기반의 다양한 차트와 그래픽 화면을 통해 성능과 장애, 복제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쉐어플렉스를 구입한 고객사는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쉐어플렉스 매니저의 아키텍처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포그라이트 웹서버를 플랫폼으로 쉐어플렉스 웹서비스가 기동이 됩니다. 그리고 쉐어플렉스가 운영되는 소스와 타겟 서버에서 현재 상태 정보를 포그라이트로 수집하여 가져오고 이를 저장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담당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쉐어플렉스 웹서비스로 접속하여 모니터링 화면을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 환경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쉐어플렉스 매니저가 설치된 서버 또는 PC는 2개에서 4개 정도의 CPU를 필요로 하며 메모리는 4GB 이상, 디스크는 120GB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설치 가능한 OS는 리눅스와 윈도우를 지원하며 접속되는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파이어폭스, 크롬을 지원합니다. 쉐어플렉스 매니저가 지원하는 쉐어플렉스의 버전은 현재 고객사에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버전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설치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윈도우 플랫폼 환경에서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설치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보시는 화면과 같이 퀘스트 홈페이지에서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총 3가지의 다운로드 파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트리지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은 포그라이트를 쓰고 있는 고객사인 경우에 카트리지를 통해서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인스톨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또는 윈도우즈의 다운로드를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다운로드 받아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압축 파일이 하나가 있고 해당되는 압축 파일을 풀어서 보겠습니다. 네, 압축 파일을 해제하시면 먼저 쉐어플렉스 매니저 인스톨 파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폴더가 2개가 있는데 포그라이트 서버와 오픈소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설치 순서는 쉐어플렉스 매니저를 먼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포그라이트 서버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그라이트 서버의 폴더로 들어가셔서 서버라는 폴더로 또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32비트 버전과 윈도우 64비트 버전의 설치 파일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압축 파일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여기에는 포그라이트 5.9 버전의 일종의 핫픽스가 포함된 패치 버전이 있습니다. 이후 제가 설치가 완료되면 이 해당되는 핫픽스를 설정하는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테스트하는 이제 데모 플랫폼은
윈도우 10 64비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비트 버전의 설치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서버나 PC의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 한 10분 전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처음 인트로덕션 화면에서 이제 설치 준비가 됐고요. 넥스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그리먼트에서 네, 선택하시고 넥스트 누르면 스탠다드 인스톨과 커스텀 인스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는 스탠다드 인스톨은 디폴트 상태로 모든 설정이 적용이 돼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커스텀 인스톨을 하시면 뭐 설치 경로라든지 사용되는 포트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임의로 다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커스텀 인스톨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치할 경로를 물어보는데요. 저는 C 루트 밑에 퀘스트에 포그라이트라는 경로에 포그라이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설치되는 포그라이트의 그 아이콘들이 어디에 설정이 될 것인지 물어보는 건데요. 디폴트로는 제일 처음에 있는 프로그램 그룹인 포그라이트 592를 선택을 해서 다음 버튼을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그라이트가 시작이 될 때 백그라운드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윈도우즈 서비스에 등록을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저는 일단 포그라이트를 서비스에 등록하지는 않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누르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포그라이트 버전 592 설치 경로 그리고 뭐 기본 설정적인 정보가 선택인 상태에서 인스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포그라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 계정인 어드미니스트의 패스워드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는 이제 포그라이트라는 계정이고요. 디폴트 패스워드도 포그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변경을 필요로 하시면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변경하지 않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포그라이트를 이제 스탠다드 언론으로 설치할 것이냐 또는 HA 구성으로 설치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모에서는 스탠다드 언론을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그라이트가 수집되어 온 각종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크게 5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베디드 방식의 포스트그리시콜 그리고 별도로 설치된 포스트그리시콜이나 SQL, 오라클, MySQL DB를 선택을 해서 해당되는 DB를 레포지토리 DB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베디드 포스트시콜 서버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중요한 부분이죠. 포스트그리시콜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그 레포지토리 DB의 사용자 계정 등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디폴트로 포그라이트라는 디폴트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베디드 포스트그리시콜 서버가 현재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포그라이트 서버에 접속하실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 디폴트로 보시면 HTTP인 경우 808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객사에서 8080 포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디폴트 상태에서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이센스 파일을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그라이트는 셰플렉스의 라이센스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별도 라이센스를 선택하지 않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스타트 포그라이트를 설치가 되고 끝나고 나면 포그라이트 서버가 실행될 것인가 라고 선택이 되었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 과정은 한 5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현재 제가 이제 서버 윈도우즈 서비스 모드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그라운드 화면에서 포그라이트가 설치가 되고 다 완료가 되면 포그라이트 서버가 실행이 돼서 웹브라우저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포그라이트를 설치를 할 때 윈도우즈 서비스를 설정하지 않고 포그라운드로 이렇게 설치를 진행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서비스로 포그라이트를 설치했을 경우 윈도우가 재시작 때 이제 포그라이트가 같이 시작 서비스와 함께 스타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이제 포그라이트 창 같은 터미널 화면이 없기 때문에 혹시 사용자가 실수로 창을 닫거나 해서 서버가 죽는 현상은 없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 포그라이트 서버에 어떤 장애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사용자나 운영자가 좀 인지하지 힘들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윈도우 이벤트 창에서 해당되는 메시지나 로그 파일에서 에러 로그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보기가 힘들죠. 반면에 이제 이렇게 포그라운드 형태로 포그라이트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받으시면 해당되는 이제 검은색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서비스가 정상적이고, 또 진행 중 어떤 서비스의 문제나 장애가 나면 터미널 창에서 에러 메시지를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즉시 바로 문제를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저는 일단 커맨드 창에서 볼 수 있는 포그라운드를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고객사에서 운영하실 때 해당되는 PC나 서버가 다른 용도로 하지 않는 서버라고 하시면 포그라운드로 설치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네, 새로운 창이 하나 더 떴는데요. 그거는 이제 포그라이트 에이전트 매니저라는 창입니다. 에이전트 매니저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포그라이트가 나중에 셰플렉스가 설치되는 소스와 타겟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에이전트라는 녀석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포그라이트는 에이전트가 소스와 타겟 서버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포그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이 서버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그 에이전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이 현재 두 개가 떠 있죠. 포그라이트 화면에 컨솔 화면이 있고, 그다음 포그라이트 에이전트 화면,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이 떠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 경로는 아까 설정한 대로 퀘스트 폴더 밑에 포그라이트에 설치가 됐고요. 접속하시는 주소는 이 PC의 이름 그리고 8080 포트의 콘솔이 되겠습니다. 유저 패스워드는 모두 동일하게 포그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포스트그리 인베디드 DB의 설치 정보와 접속 정보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일단 설치된 포그라이트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 화면에서 설치된 ID 패스워드가 디폴트인 포그라이트 그리고 포그라이트로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보면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 화면에 여러 가지 설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는 포그라이트만 설치가 되는 완료 상태이고요. 메시지가 이제 라이센스가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면이 나왔으면 모두 다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셰플렉스 매니저 서비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된 셰플렉스 포그라이트를 이제 종료를 하고 핫픽스를 패치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윈도우 시작 화면에서 스탑 포그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현재 떠 있는 포그라이트 서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그라이트 서버가 모두 종료가 셧다운이 되면 보시는 검은색 화면의 컨솔 화면이 모두 다 닫히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포그라이트 서버는 종료가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zip 파일의 핫픽스 파일을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자르라는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 파일들이 이제 픽스된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뉴에 보면 HTML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핫픽스 되어 있는지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먼저 포그라이트 서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그라이트가 설치된 경로로 찾아가셔서 기존에 있던 파일들은 백업을 받고 여기에 있는 자르 파일들을 부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설치된 경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캐스트 폴더에 포그라이트에 서버란 폴더로 가셔서 그리고 웹에 콘솔 그 다음에 웹 INF 네, 그 다음에 LIB 여기에 있는 자료 파일들을 이제 아까 있는 그 핫픽스 파일로 바꾸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 파일을 복사하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핫픽스 적용이 모두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셰어플렉스 매니저를 설치하는 과정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셰어플렉스 매니저 인스톨은 64비트 OS인 경우에 화면에 표시되는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속성을 누르시고 속성 탭에 가셔서 호환 모드를 누른 다음에 네, 요거를 윈도우즈 7으로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설치되는 네, GUI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이걸 설정을 안 하시면 GUI 화면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네, 뭐 윈도우즈 권한 때문에 오류가 나긴 하는데 무시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되고요. 네, 넥스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포그라이트가 현재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네, 확인을 합니다. 네, 퀘스트 경로 밑에 포그라이트 네, 넥스트 누르시고요. 네, 그리고 얘가 이제 혹시 포그라이트 서버가 실행 중이면 셧다운을 해야 된다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저는 미리 이제 셧다운을 했지만 셧다운 포그라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셰어플렉스 매니저가 설치된 경로를 물어봅니다. 퀘스트 밑에 셰어플렉스 매니저 경로를 선택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위치할 경로인데요. 마찬가지로 메뉴에 있는 뉴 프로그램 그룹을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폴트로 접속하는 이제 포트가 되겠는데요. 기본인 3점 포트를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또 이제 PC나 서버의 그 사양에 따라서 좀 소요 시간이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5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서 포그라이트와 셰어플렉스 매니저를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분 전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셰플렉스 매니저 설치가 끝났네요. 네, 셰플렉스 매니저 설치가 모두 완료돼서 이제 포그라이트 서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포그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네, 콘솔 창이 뜨고 그 포그라이트가 스타트돼서 진행되는 화면이 검은색 명령어 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사양에 따라서 이게 스타트 되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한 2, 3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스타트가 최종 완료되면 콘솔 화면에서 포그라이트 서버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스타트 되었다라는 컴플릿 화면이 떴을 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포그라이트 에이전트 매니저가 다시 화면이 보이죠? 네, 포그 서버가 스타트업이 컴플릿 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에 8080 그리고 콘솔 경로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그라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둘 다 동일하게 포그라이트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이 좀 바뀌었죠? 왼쪽에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트 화면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홈 버튼과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알람, 리포트 그리고 맨 아래에 셰플렉스 매니저 버튼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셰플렉스 매니저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셰플렉스 매니저에 소스와 타겟을 등록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포그라이트가 설치된 서버에서 소스와 타겟 서버와 통신을 하려면 그 소스와 타겟 서버에 대한 그 호스트 네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윈도우는 해당되는 그 정보들이 어디에 있냐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윈도우즈 폴더 밑에 시스템 32 밑에 그리고 드라이버즈 밑에 etc 여기에 보시면 호스트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파일을 메모장으로 선택해서 열어보시면 여러 개의 지금 IP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개가 이제 소스와 타겟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걸 넣어주셔야지 해당되는 호스트 네임으로 등록을 해서 디스커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소스와 타겟 서버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한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윈도우에 설치된 텔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텔넷 명령어로 접속하실 그 셰플렉스 소스 서버에 호스트명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포트 번호가 디폴트 2100번 포트죠. 보시면 이제 명령어 프론트가 깜빡깜빡 표시되죠. 정상적으로 현재 접속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십니다. 만약에 접속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중간에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뭐 윈도우 방화벽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디스커버 리플리케이션 스팀을 선택을 하고요. 네, 그러면
다시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제일 먼저 접속할 그 호스트명 소스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네임을 소스 서버의 이름인 아까와 같은 이름을 넣어주시고 포트 번호는 디폴트인 2100번 포트, 그리고 유저 패스워드는 쉘플렉스가 사용하는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넣어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얘가 접속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에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쉘플렉스가 현재 접속이 안 되고 현재 버전이 현재 맞지 않다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현재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쉘플렉스가 버전이 10.0 버전인데 이 매니저 버전보다 좀 상위 버전이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네, 쉘플렉스 10.0 버전을 디스커버리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절차는 먼저 SR을 통해서 쉘플렉스 10.0용 쉘플렉스 매니저의 핫픽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핫픽스 파일은 제가 미리 이제 받아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erver.rb라는 파일을 SR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핫픽스하기 위해서는 먼저 쉘플렉스 매니저와 포그레이트를 모두 셧다운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쉘플렉스 매니저를 스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에 쉘플렉스 매니저의 웹서비스의 빈으로 가셔서 webservice.ba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이라는 옵션으로서 해주시면 웹서비스가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포그라이트를 스탑을 해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그라이트와 쉘플렉스 매니저가 모두 다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복사해서 설치가 된 쉘플렉스 매니저의 웹서비스의 라이브러리의 퀘스트의 SPO 아답터라는 경로로 찾아가셔서 기존에 있던 server.rb라는 파일을 덮어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핫픽스가 모두 끝난 거고요. 이제 내리셨으니까 다시 포그라이트 그리고 쉘플렉스 매니저를 각각 스타트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포그라이트를 먼저 스타트를 하고요. 포그라이트가 정상적으로 모두 스타트업이 끝나게 나면 그 다음에 쉘플렉스 매니저를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그라이트가 스타트 되는 동안 어떤 뭐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화벽 등의 어떤 문제 때문에 쉘플렉스 매니저에서 소스와 타겟 서버 간에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 방법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쉘플렉스 버전을 여기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퀘스트에 쉘플렉스에 그리고 SP 컨트롤을 통해서 먼저 소스 서버로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번호가 2100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접속을 그러면 ID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 화면까지 나오면 어떤 네트워크적으로 포그라이트 서버와 소스 서버 간에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ID 패스 입력이 끝나고 네, 현재 소스 서버에 있는 프로세스가 모두 정상적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네, 포그라이트 서버와 소스 서버까지는 네트워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타겟 서버도 마찬가지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ID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네, 타겟의 프로세스도 다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죠. 그렇다고 하면 포그라이트 서버와 소스 서버, 타겟 서버 간에 네트워크적인 문제도 모두가 없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SPCTL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포그라이트 서버가 스타트업이 모두 완료됐네요. 그러면 네, 아까 제가 웹 서비스를 내렸으니까 이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창에서 다시 로그인을 네, 좌측의 내비게이션에서 셰프렉스 매니저로 가셔서 동일하게 디스커버로 들어가시고 넥스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소스의 호스트 네임을 입력해 주시고요. ID 패스워드 동일하게 입력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이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이 이제 소스 서버만 입력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타겟 서버를 인지해서 소스와 타겟 각각의 인스턴스를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가 리눅스 11이라는 서버가 되겠고 타겟이 오라 122 각각의 서버가 모두 다 연결이 정상적이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커버리는 모두 끝났고 이거를 이제 리플리케이션 뷰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새로운 뉴 뷰를 선택하시고 어떤 이름으로 얘를 이제 등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뭐 매니지 뷰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니까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아래에 그 소스 서버가 등록되어 있는 이 화면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커버리 과정이 모두 다 끝났고요. 리턴 투 모니터링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소스와 타겟 서버가 모두 다 등록되어 있는 리플리케이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캡처, 리더, 익스포트, 임포트, 포스트 프로세스가 다 녹색으로 모두 다 정상이고 이벤트 창 화면도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정보를 가져오는 중이라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여기까지가 디스커버리가 모두 완료된 셰프렉스 매니저의 화면을 보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셰프렉스 매니저에서 제공해주는 뭐 리포트 화면이라든지 그리고 설정 화면 그리고 뭐 파라미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세션에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셰프렉스 매니저의 소개와 윈도우즈 환경의 인스톨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